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려서 존재의 숲 정자로 피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5번째 강의.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관할. 폰 알텐 운트 융엔 바이플라인. 이런 제목. 재밌겠죠, 그죠? 사실 여성이 철학의 주제로 들어오게 된 거는 니체부터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죠, 그죠? 철학적 이유를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이미 파르메니데스부터, 니체도 이것을 진단하고 있지만 초기 작품, 그리스인들의 비극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죠? 플라톤이 이것을 확고하게 했지만 존재를 인식과 일치로 보게 되면서 존재와 생성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또 한편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은 감각적인 것이고, 그리고 여성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거고, 변화 가능한 거예요. 이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생성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영원 불변한 그러한 비감각적인 지성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는 존재만이 진리로 인정된 거예요. 여기에 도덕까지 끌고 오면서 도덕형이 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여성적인 것은 로고스 중심주의로부터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진리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술도 진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감각적인 것을 또 복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니체가 이 플라톤을 해체하면서 그리스도교와 더불어서 여성적인 게 철학의 주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자크 데리다의 어떤 해체 철학의 또 주제잖아, 그죠? 여성적인 글쓰기.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러한 진단들은 이리가레에게도 영향을 미쳤어, 그죠? 데리다의 진단은. 그래서 데리다는 니체의 문체를 연구하는 에프롱에서 진리는 남성적이고 로고스 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는 오히려 여자와 같다. 이 니체의 유명한 명언이잖아. 이미 예도가 선악에 접힌 1차 자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듯이 고전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 강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이래 뚝딱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니체의 이러한 해체적인 읽기는 서양 고전에 대하여, 고전 철학에 대하여 여성의 문제를 철학의 주제로 끌고 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도가 이미 해놓은 니체 단편 강좌에, 그죠? 니체와 페미니즘 1, 2편과 니체를 향한 루살롬의 채찍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을 갖고 또 살로메와의 관계를 풀었죠, 그죠?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니체 자신을 정신분석해보면 니체는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 니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고 목사였지만 어떤 정치적 사건에 충격을 받고 뇌에 또 문제가 생겨가 하늘나라로 떠나는. 그래서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 친척들,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에 어떤 엄청난 동경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신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이 권위에 대하여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쪽으로까지 나가게 된 것은 니체 자신에 대한 삶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감정이 여성성에 대해서든 남성성에 대해서든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일기나 노트들에서 발견되죠. 그리고 니체는 남성성에 대한 그 권위를 또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부재한 관계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니체 안에 있었던 그 여성성이 독특한 방식으로 발달했던 이런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예도가 볼 때는 칼 융적으로 니체 안에 있는 아니마가 어떤 파괴적 본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여성성을 또한 잘 활용해서 니체는 자기 글쓰기와 이런 해체 철학에서 여성의 여성성을 갖고 와서 그죠. 은유로 남성 중심의 철학자들을 해체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하지 않았겠나.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도 예도의 클라스를 갖고 니체가 여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죠? 자라투스트라에서 풀겠습니다. 정신분석과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왔어요. 클라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철학적 사고를 튼튼하게 하고 지평을 넓히고 지평을 깊이 있게 하면서 이제 철학책을 볼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도 많은 거야. 까막눈이었던 게. 그죠?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강의를 하는 자를 생각해서라도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업료 내고 고정 강의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건 참고사항인데 좋아요는 이런 강의를 예도TV 구독자님들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걸 보고 평가하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강의하는 자로서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폰 알텐 운트 융엔 바이플라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관하여 바스 슐로이 히스트 두조 쇼이 두루히티 데머르 짜라투스트라예요. 너는 그렇게 소심한 마음으로 수줍어하는 마음으로 약간 겁을 먹은 마음으로 황혼을 지나쳐 무엇을 빠져나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Und was wirkst du behutsam unter deinem Mantel? 너는 너의 외투 아래에 망토 아래에 무엇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느냐? 계속 나갑니다. Ist es ein Schatz, der dir geschenkt? 너에게 선사된 보물이라도 되느냐? 그것은 Oder ein Kind, das dir geboren wurde. 너에게 태어난 아이라도 되느냐? 뭘 그렇게 감추고 가고 있느냐? 슬금슬금
해질녘의 황혼을 지나서 어디로 그렇게 미끄러져 가고 있는 Oder gehst du jetzt selber auf den Wegen der Diebe to find der Bösen. 너 악한 자들의 친구야. 너는 지금 도둑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발리히 mein Bruder sprach Zarathustra. 나의 형제야.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나의 형제야. 참으로 Es ist ein Schatz, der mir geschenkt wurde. 나에게 선사된 선물이다. 그것은 나에게 선사된 보물이다. Eine kleine Wahrheit ist es, die ich trage. 그것은 내가 지니고 다니는 작은 진리다. 이렇게 말. 재밌죠, 그죠? Aber 그러나 sie ist ungebärdig wie ein junges Kind. 그것은 곧 작은 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제어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잖아. 그러니까 몸부림도 막 치고 이러니까 ungebärdig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야. 계속 나갑니다. Und wenn ich ihr nicht den Mund halte, 만약 내가 그 입을 막지 않는다면, so schreit sie wieder laut. 그 진리는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제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입을 막아야 돼. 아니면 작은 진리는 계속 큰 소리로 외쳐댈 거다 이 말이야. 부산을 떤다 그러죠, 그죠? Als ich heute allein meines Weges ging, zur Stunde, wo die Sonne sinkte. 해가 지는 그런 시간에 내가 홀로 나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begegnet mir ein altes Weiblein. 나는 늙은 여자를 만났고, und redet 알죠. zu meiner Seele. 그녀는 나의 영혼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 노파를 만났는데 그 노파가 영혼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Vieles sprach Zarathustra auch zu uns Weibern. 자라투스트라는 여자들에게도 역시 많은 것들을 말했다. 도 하지만 Nie sprach uns über das Weib. 자라투스트라는 우리에게 여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결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은 많이 하고 진리를 설파하고, 그죠? 깨달은 것을 말을 했는데 정작 여자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노파가 하는 말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Und ich entgegnete ihr.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대꾸하기를,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노파에게 말하는 거야. 자, Weber das Weib 절만 nur zu Männern reden. 정말 웃기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여자에 대하여 단지 남자들에게만 말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남자들에게만 여자에 관하여 말하는데, 그래서 아마 나도 당신 여자들에게 여자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Rede auch zu mir vom Weib sprach sie. Ich bin alt genug, es gleich wieder zu vergessen. 그래서 그 노파가 말하기를, 그녀가 말하기를,
나에게도 여자에 대하여 말해달라. 나는 그것을 금방 다시 잊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 젊은 여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면 당신이 나에게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수줍을 수도 있고 뭔가 금기시돼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나이가 든 여자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야. 맞죠,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도 금방 잊어먹으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봐라. 여자에 대하여. 진리를 설파하는 짜라투스트라예요. 여자가 뭐냐? 노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Und ich will fort dem alten Weiblein. 그래서 나는 그 노파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Und sprach also zu ihm. 그 노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 Alles am Weib ist ein Rätsel. 여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수수께끼다. 여자는 알다가도 모르는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다. Und alles am Weib hat eine Lösung.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의 해결책을 갖고 있다. 과연 그래? 그죠? 그런데 들어봐. 정말 웃겨. 그 해결책은 뭔가 하면 Sie heißt Schwangerschaft. 바로 임신이다. 아이를 낳게 해주면 여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날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니체의 이 짜라투스를 통하여 하는 말을 여자에 대하여 하는 말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에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책이 된다 이거야. 자, 따라갑니다. Der Mann ist für das Weib ein Mittel. 남자는 여자에게 수단이요. Der Zweck ist immer das Kind. 목적은 언제나 아이야. Aber was ist das Weib für den Mann? 여자는 남자에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수단이야. 아이를 갖게 해주는 목적은 아이인 거야.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 뭐냐? 그러니까 zweierlei will der echte Mann. 진정한 남자는 두 가지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Gefahr und Spiel, 위험과 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원하는 거는 위험과 놀이다. 어떤 위험과 놀인지 봅시다. Deshalb, 이러한 이유 때문에 will er das Weib als das gefährlichste Spielzeug. 남자는 여자를 가장 위험한 놀이개로 의혹한다. 그러니까 여자를 가장 위험한 장난감이나 놀이개로서 여자를 원한다 이거야. 의혹한다는 거야. 뭐가 숨어 있는지 봅시다. 정말 기분 나쁘죠, 그죠? 얘도 읽으면서 뭐야, 여자를 갖다가 놀이개라고? 장난감이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있어서 위험이요, 놀이라고?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Der Mann soll zum Kriege erzogen werden. 남자는 전쟁을 위하여 교육되어야 되며 und das Weib zur Erholung des Kriegers. 여자는 전사의 위로를 위하여, 전사의 전쟁터 갔다 왔을 때
그 남자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서 어떤 위안을 주는 그런 존재, 그런 위로를 위하여, 위안을 위하여, 전사의 위안을 위하여 교육되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뭐야? 알레스 안더러 이스트 토로하이트. 다른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뜯어놓고 보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사에 비유한 거야, 지금 남자를. 그래서 여자에게 남자는 아이를 낳게 해주는 수단이고,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전쟁터에 갔다 왔을 때 위안이 되는 존재로서 어떤 잘 놀아주는 장난감이나 놀이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 정말 웃기죠, 그죠? 알주지스 프리히트. 계속 나갑니다. 디마크 데얼 크리걸 리히트. 전사는 너무 달콤한 열매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룸 마크 에얼 다스바이프. 그렇기 때문에 전사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자도 너무 달콤하면 전사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봅시다. 자, 비틀 이스트 아우 노호 다스 쥐세스트 와이프. 가장 달콤한 여자는 또한 쓰기 때문이다. 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달콤함을 주는 여자는 쓴맛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 남자한테도 적용되겠죠. 사랑의 관계에서 달콤한 어떤 시간을 보냈어. 그 다음에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 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달콤한 여자는 또한 달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스럽기도 하고 남자를 쓴맛을 보게 만든다. 그래서 전사는 위안을 얻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전사는 이런 가장 달콤한 여자를 경계한다 이거예요. Besser als ein Mann versteht das Weib, die Kinder. 여기서는 좀 배울 게 있어. 자, 여자는 남자보다 더 잘 아이들을 이해한다. Aber 그러나 der Mann ist kindlicher als das Weib. 남자는 여자보다 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다. 독일어에 킨틀리히가 있고 킨디슈가 있어. 킨틀리히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그렇다 이거야. 킨디슈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뭔가 덜 떨어진다. 부정적인 뜻이야. 이건 킨틀리.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면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이거야. 이 점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품어줘라.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응? 자, 계속 나갑니다. Im echten Mann ist ein Kind versteckt. 진짜 남성성 안에는 아이가 숨어 있다. 진짜 남자 안에는, 남성성 안에는 아이와 같은 순박함이 숨어 있는데, Das will spielen. 그 아이는 놀기를 원해.
이게 이제 이해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읽을 때는 여자가 무슨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수단인 거야. 지금 이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자들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이죠. 그죠? 남자들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은 거, 이걸 또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 아이는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Auf, ihr Frauen, 너희 여자들이여, 일어나라. So, entdeckt mir doch das Kind im Mann. 나의 남성성 안에서 아이를 발견해라. 이건 멋진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있고,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 있고,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자웅동체와 같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프루스트도 그렇게 본 게 있겠죠. 그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술 작품 안에서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성성 안에서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발견해라. 여자들이요. 이건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다르게 인간 안에 있는 그 내면은 원초적 세계는 거죠. 태고적 신화의 세계,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숨어 있겠죠. 그죠? 뭔가 열리는 게 있죠. 그죠? 실제로 그런 게 있겠고, Ein Spielzeug sei das Weib, rein und fein, dem Edelstein gleich, bestrahlt von den Tugenden einer Welt, welche noch nicht da ist. 이게 이제 끝에서부터 해석해야 끝까지 읽은 거야. 이 문장은. 자, 여자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는, 아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미덕들에 의하여 그 광채가 바라는 보석과 같이 순수하고 섬세하며 세련됐다 이거예요. 그런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순수하고 세련된 놀이도구가 되어야 된다. 여자는 아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미덕들로 빛나는 그 광채가 나는, 그래서 순수하고 세련된 섬세한 보석과 같이, 보물과 같이 그런 장난감이 돼야 된다 이거. 여자는 정말 뭔가 좀 계속 이어나갑니다. Der Strahl eines Sternes glänzt in eurer Liebe. 여기서 계속 컨jun크티브를 쓰고 있어, 니체가. 이건 주장, 명령, 가벼운, 또 요구,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죠? 컨jun크티브 일식으로 쓰고 있어, 지금. 글렌츠트가 아니라 글렌쩌야. 자, 그래서 별의 광채, 별의 어떤 빛이 너희의 사랑 안에서 빛나기를. 멋진 말이죠. 그죠? 별은 광채를 갖고 있어. 그죠? 다. 그래서 어떤 광선이 있는데 그런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이 별의 빛이 너희의 사랑 안에서 빛나기를. 자, 계속 나갑니다. 오히려 호프는 하이세, 너희의 희망이 다음과 같은 것이 되기를. 그게 뭔가 하면 매거 이히된 위벌 멘션 게베른, 내가 초인을 잉태하기를.
그게 여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바로 내가 초인을 낳는 엄마가 되기를. 그게 돼야 된다 이거야. 정말 웃기죠, 그죠? 이것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 요즘. 그냥 사회적 조건도 문제가 많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오늘날 젊은이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니체의 텍스트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뭔 말인지. 뭔가 재밌잖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깊이 있게 정신분석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자들에게서는 모성애도 이런. 그래서 옛날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장군감이네. 남의 아이라도 정말 왕자가 태어났네 막 이러고, 그죠? 오늘날도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건 정말 신비요, 최고의 가치야, 그죠? 이런 가치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보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In 오이를 리베 자이 타펄카이트, 너희의 사랑 안에, 여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야. 너희의 사랑 안에 용맹, 용기가 있기를, 씩씩함이 있기를. 왜 그런지 봅시다. 밋 오이를 리베 졸트 이얼 아우프 된 로스 게엔 데얼 오이히 푸얼 히트 아인 플레스트. 너희는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는 그 남자를 향하여, 너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불어넣는 그를 향하여 돌진해야만 된다. 이건 조금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정취하는 거.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남자가 다가오고, 웃기는 말인 거죠, 그죠? 뭐 사랑하면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 돌진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오늘날 젊은이들한테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남자가 가서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야. 니체도 이야기하는 거야. 수동적인 게 아니야.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불어넣는 그 새끼를 향하여 돌진해야 된다 이거야. 그 인간을 향하여.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 오이를 리베 자이 오이러 에러, 너희의 사랑 안에 너희의 명예가 있기를. 이 여자들 보고 계속 하는 이야기야. 베니히 페얼슈테트 지 존스트 다스 바이프 아우프 에러. 그렇지 않다면 여자는 명예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명예를 이해해도 사랑 안에서 이해한다 이거야. 상당히 뭔가 생각할 게 있겠죠, 그죠? 여자들은 사랑 안에서 영예와 어떤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 안에 너희의 명예와 어떤 고귀함이 있기를 이거예요. 영예가 있기를. 그러나 자, 요것도 좀 배울 게 있어. 디스 자이 오이러 에러 인물 매을 줄 리벤 알스 이얼 겔리프트 베얼데트. 자, 너희가 사랑받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영예가 되도록 해라. 이거 배울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라 그래서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성으로부터 많이 사랑받아야 된다. 상당히 수동적이죠. 본인이 페미니스트라 그러면서 피해의식에 쩔어서 어떤 이런 수동적인 권리를 요구하면서 남성들에게 의존하는
뭐 상당히 양가적인 거죠. 페미니스트는 내가 말로만 내가 페미니스트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삶의 존재에 대한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그러면서 사랑받으려고 그래. 뭐 조금만 하면은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 이게 무슨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의 주는 사랑, 아니 내가 니네들한테 사랑을 주겠다. 아, 멋지죠, 그죠? 내가 왜 니한테만 사랑받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긍정적 태도. 이게 너희의 영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 갖고는 너희는 사랑 안에서 영예를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Und nie die zweiten zu sein. 거기다가 너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둘째가 되어서도 안 돼. 둘째가라면 서러워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코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사랑해라. 아, 멋지죠, 그죠? 니체는 이게 뭐 정말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은 행간을 잘 읽어야 돼. 아간벤이 예술가는 행간을 읽는 자들이라 그러잖아. 눈에 보이는 문자를 읽는 게 아닌 거야. 행간을 읽는 거야. 데리다도 철학의 여백에서, 그죠? 철학의 어떤 의미를 봤잖아. 해체하면서 그 여백에서 철학자들의 어떤 백색 신화를 해체하기도 하고, 그죠? 철학의 허상을 본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클래스죠, 당연히. 자, 계속 나갑니다. Der Mann fürchtet sich vor dem Weib, wenn es liebt. 여자가 사랑할 때 남자는 여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런지 봅시다. Da bringt es jedes Opfer. 여자는 사랑할 때 거기로 자기의 모든 희생물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사랑에 불이 붙으면 여자는 모든 걸 다 희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자가 사랑할 때 조심해라. 같이 타 죽지 않으려면. 그럼 뭐 남자가 사랑할 때도 그렇죠 뭐. Und 그리고 jedes andere Ding gilt ihm ohne Wert. 그리고 모든 다른 것은 그녀에게,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그러니까 사랑만이 소중하고 이 사랑을 위하여 온 희생을 다 바치는 거야. 신을 섬길 때 신의 재단에 모든 걸 갖고 오는 것처럼 여자는 사랑할 때 거기에 모든 희생물을 다 갖고 옵니다. 자기를 희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외의 거는 무가치해져 버려. 그러니 조심해라. Der Mann fürchtet sich vor dem Weib, wenn es hasst. 그리고 여자가 미워할 때 남자는 여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맞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여자가 화를 내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랬잖아. 자, denn der Mann ist im Grunde der Ziele nur Wege. 이건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이유는 남자는 영혼의 근본 바탕에 있어서 악하기 때문이고, Das Weib aber ist dort schlecht. 그러나 여자는 영혼의 바탕이 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의 영혼의 바탕은 악이 들어있고 악한 게 들어있지만 여성의 영혼의 바탕은 질적으로 나쁜 게 있다 이거예요. 질적으로 열등하다는 뜻도 돼요. 슐레이트가 나쁘다 이거야.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있을라나. 칼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로 해석할 때는 이런 식의 해석은 일면적이죠. 당연히. 그죠? 이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이 화가 나거나 미워하게 될 때는 같은 어떤 그 강도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화를 낼 때 더 무섭게 보이는 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영혼의 바탕에 있어서 남자는 악하고 여성은 질적으로 나쁘다. 이래 말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요. Wenn hast du das Weib am meisten, also sprach das Eisenzum Magneten. 여자는 누구를 가장 미워하는가? 증오하는가? 자, 철이 자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 비유입니다. 노쇠가 있고 철이 있어. 철은 자석에 잘 붙잖아. 그래서 자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Ich hasse dich am meisten. 나는 너를 가장 미워한다. Weil du anziehst aber nicht stark genug bist an dich zu ziehen. 왜냐하면 너는 매력이 있어서 잡아 끌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너에게로 확 끌어서 붙잡아 매둘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매력이 있어서 자기를 끌어당기기는 해. 그런데 맨날 그 수준인 거야.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을 살살 달군다 이거야. 이럴 때 가장 여자에게 증오가 일어난다 이거야.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끌어당기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로 그 여자를 확 끌어당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 거야. 이건가 같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또 끌리기는 하는 거야. 가고 싶은데 이렇게 확 잡아당기지를 않는 거야. 다른 말로 강력한 뭔가를 여자가 요구하는데 사랑에 빠져서 남자는 그냥 끌긴 끌지만 탁 땡기지는 않는 거야. 이럴 때 여자는 가장 미워한다 이거야.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셔. 이게 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면도 있긴 있겠죠, 그죠? 자, das Glück des Mannes heißt ich will.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죠. 남자의 행복은 나는 의욕한다라는 말에 있다. 남자는 나는 의욕한다. 나는 원한다. 내가 의지한다. 내가 뭔가를 원한다. 여기에 남자의 행복이 있는데 이에 반하여 das Glück des Weibes heißt er will. 여자의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그가 의욕한다. 그가 의지한다. 그가 원한다. 라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행복은 그 남자가 더 애 같은 거야. 이런 면에서 이해가 되죠, 그죠? 남자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여자의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그가 원한다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면이 또 있을 것 같아,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그래서 여자가 사랑할 때
이럴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의욕한다는 남자의 행복, 여자의 행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의욕한다,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이런 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들으면서 지랄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문자적으로.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Zier jetzt eben bald die Welt vollkommen. Also denkt ein jedes Weib, wenn es aus ganzer Liebe gehorcht. 자, 여자가 온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여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게 뭔가 하면, 지어 보라, 바로 지금 이 세계가 완성되었도다. 여자는 사랑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죠? 그리고 이 세계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내어주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참, 니체의 이런 출발점에 의하여 락강은 자기가 남자면서도 여성의 사랑을 나눌 때의 주의상스, 오르가즘이 뭔지를 또 텍스트로 쓰기도 했죠. 그죠? 얘도 이미 다 강의를 해놨죠. 여성의 어떤 주의상스와 남성의 주의상스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많은 대화를 했겠지, 여성들이랑.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세계의 완성을 보니까 순종하면서 복종시키는 거야. Und gehorchen muss das Weib. 그리고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Und eine tiefe finden zu seiner Oberfläche.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표면에 깊이를 발견해야 돼. 근데 이 깊이는 사랑할 때 남자와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표면인데 그 표면의 깊이를 얻으려면 남자와 사랑을 해야 돼요. 남자에게 깊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따라가 봅니다. Oberfläche ist des Weibes Gemüt. 표면은 여자의 심정이다, 마음이다.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Eine bewegliche, stürmische Haut auf einem seichten Gewässer. 그리고 얕은 물 위에 움직이는 폭풍과 같은 피부야. 그게 바로 표면이요,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표면인 거예요. 여기에 깊이를 더하려 그러면 des Mannes Gemüt aber ist tief. 그러나 남자의 마음은 깊은 거야. 깊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sein Strom rauscht in unterirdischen Wellen. 남자의 마음의 물결, 흐름은, 마음의 흐름은 지하의 동굴로 졸졸 흘러가. 그런 정도로 깊어, 남자의 마음은. 다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Das Weib ahnt seine Kraft. 여자는 이런 남자의 힘을, 깊은 힘을 예감하고 aber begreift sie nicht. 예감하지만 그 힘을 이해하지는 못해. 개념 파악하지는 못해. 그 힘이 뭔지는 파악 못하지만 예감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이게 더 무섭죠, 그죠?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이성적으로 개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 계속 나갑니다. Da entgegnete mir das alte Weiblein. 그때 그 노파는, 늙은 여자는 나에게 대꾸했다. 이제 자라투스트라 말이 끝났어.
뭐라고 대꾸하는가 하면 필레스, 알티거, 작터,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많은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했구나. 운트 그리고 존달리 특히 피얼디, 벨셔, 융, 게누크, 다쭈친트 그 말을 듣기에 충분히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만 자라투스트라는 많은 사랑스러운 말들을 했어. 멋진 말들을. 그래서 그 말의 내용은 자기와 같이 늙은 여자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야. 젤트잠 이스트 에스 참 기이한 일이로구나.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자라투스트라 켄트 베니히 디바이벌. 자라투스트라는 여자들을 거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높아는 생각하는 거야. 운트 도호 하지만 핫 에얼 위벌지 레히트. 자라투스트라 그는 여자들에 대하여 참으로 옳은 말도 하는구나. 참 들어보니까 옳은 말들이구나. 여자들을 잘 모르는 자라투스트라가 어떻게 저렇게 여자들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좀 감탄하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노파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Geschieht dies deshalb, weil beim Weib kein Ding unmöglich ist. 여자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사물로 여자한테 갖다 붙이든 저 사물로 갖다 붙이든 모든 것들이 여자를 해석하는 데는 가능하다 이거야. 이거 뭐 남자를 해석할 때도 그렇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라투스트라가 여자를 모르면서도 이렇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역으로 또 던지는 거죠. 그죠? Und nun nimm zum Dank eine kleine Wahrheit. 그러면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진리를 받아들여라. 이제 노파가 진리를 말해주는 거야. Bin ich doch alt genug für sie. 하지만 나는 그런 작은 진리를 말할 만큼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야. 자, 비클러 지 아인 운트 할트 이열된 문트. 그 작은 진리를 감싸라. 그리고 그 입을 막아라. 존스트 그렇지 않다면 슈라이트 지 위벌 라우트 디저 클라인의 바르하이트. 이 작은 진리는 너무나 큰 소리로 외쳐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감싸서 입을 막아라. 정말 비유도 탁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말하기를 기프미얼 바이프 여자여 다인의 클라이너 바르하이트. 그렇다면 나에게 당신의 작은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나는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운트 그리고 알조 슈프라하 다스 알트 바이플라인. 노파는 늙은 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게스트 주 프라우엔. 네가 여자에게로 가려느냐? 펠기스티 파이촌 니트. 그렇다면 채찍을 잊지 말아라. 네가 젊은 여자들에게로 가려고 한다면
채찍을 잊지 말고 항상 채찍을 들고 다녀라. 좀 충격적이죠, 그죠? 이게 늙은 노파가 자라투스트라한테 젊은 여자를 다룰 때 채찍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여자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가 말하고 난 뒤에 노파가 알려주는 작은 진리는 네가 여자들한테로 가려느나 이 젊은 여자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 꼭 채찍을 갖고 가라. 채찍을 잊지 말아라 이거야. 알죠? 슈프라하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노파가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새파란 젊은 남자에게, 그죠? 이 뭔 뜻일까? 이 무기식에 루살로메가 들어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죠, 그죠? 아니면 도대체 뭘까? 왜 채찍을 갖고 가야 된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독특하게도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 중에 루살로메하고 예도가 그 강의를 이미 했어요, 여러분. 꼭 참조하셔요. 어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중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구글링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루살로메가 채찍을 들고 있고 니체와 파울레가, 그죠? 중간에 또 니체 여동생이 작당을 또 했잖아, 그죠?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막 이상한 삼각관계가 있고 이랬는데 그 사진에 채찍이 있거든, 루살로메한테. 거기에 대한 정신분석을 한 강의입니다, 예도가. 꼭 참조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가을에 멋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사랑은 경계를 허물어뜨리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